예, 어제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, 그 잘 봤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뒷부분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, 이거 없이 혁신성장만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, 이런 생각입니다. 혁신성장은 스탠스는 바로 섰는데 방향은 잡았는데 뭐 큰 걸음을 띈 건 잘 보이지 않고, 그 다음에 일자리 쪽은 단기, 속성, 세금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런 일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매번 얘기하지만은 그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득 주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장도 빗나가고 그리고 일자리는 뭐 형편없어지고 그렇게 대합니다. 그래서 이게 연목고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그 이분 글을 한번 봤는데,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, 고려공단 그 위장 취업자 출신이고 우리 그 좌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의 대부라고 가정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분의 글을 보면은 그 유명한 남미 사회주의 그 혁명가였던 그 시몬 볼리바르, 이분이 죽기 전에 했던 말, 평생의 혁명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다에서 쟁기질을 했더라 하는 걸 이분이 소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만나가지고 경제 입구에서는 평등해야 되고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합리적 불공정, 불평등,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. 이게 나중에 정의로 바뀌어졌는데요. 그 어제 그 발표된 거 보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장하고 이 취업자 증가, 이게 한은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를 특히 금년도를 3% 성장하다가 2.7로 0.3을 낮추었습니다. OECD도 2.7로 낮췄고요. 정부는 2.9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유류세도 인하하고 뭐 일자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 같아요. 맞추는데 이거를 이 성장의 그 속성상 그 상고하죠. 상반기는 높고 하반기는 낮게 됩니다. 근데 지금 2.9%를 유지하려 그러면은 지금 어제 그 3, 4분기도 0.6%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2.2 됐던 거를 4, 4분기에 0.7 더 해야 2.9가 되는데 작년 4, 4분기에 상고하저로 마이너스 0.2였거든요.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해오신 게 아닌가. 그 다음에 취업자 5만 9천 명도 한은 전망하듯이 이게 이제 전체 10월 달까지 평균으로 보면 9만 명에 밖에 안 되니까 이걸 뭐 11월, 12월이라도 이렇게 안감염을 써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부총리께 두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, 첫째 한 가지는 성장률을 솔직히 뭐 사실은 3.2로 내려왔기 때문에 2.9가 중요하다, 2.8이 중요하다, 2.7이다 별 의미가 없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해보는 전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한 거는 혁신성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. 동의를 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내용으로 보면은 0일 만에 그 민자투자 1조 5천 들어온 거를 뭐 이렇게 그 공단 부지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준 거, 뭐 그런 것들은 뭐 괜찮고 한데, 결국은 기대를 했던 예를 들면 공유 경제 쪽에 카풀이다, 원격 협진이다,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말 발표로 미뤄놨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평소에 우리 김 부총리가 생각했던 게 먹히지 않았는지, 청와대 쪽하고는 협조가 잘 되는지, 정말 앞으로 공유경제, 혁신성장 이런 쪽에 발표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성장 전망, 그 다음에 혁신성장 방향에 대해서 진도가 빠르지 못하고 그림이 더딘 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, 청와대와의 관계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의원님 감사합니다. 기회를 주셔서
어제 그 제가 발표한 거가 이제 혁신성장 일자리로 제목이 돼 있어서 마치 그 보고서가 이렇게 앞에는 혁신 뒤에는 일자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. 혁신성장의 결과로 나오는 그 성과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다가 일자리에 물론 거기는 단기도 있고 중장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5만 9천 명하고 혁신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. 앞에는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. 앞에 있는 그 민간 투자, 규제 개혁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는 기존에 하려고 하는 투자, 규제 개혁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신수에 있는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문제는 사실 그 2.9%의 당초의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 저희가 중간에 성장률을 수정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2달 뒤면 저희가 내년도 경제 방향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그걸 공식적으로 성장률을 하는 거는 과거에도 없었던 얘기고 2.9는 참 힘들다. 어렵다. 금년에 쉽지 예. 않습니다. 예. 예.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부처협의나 뭐 당정협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 실력입니다. 지금 민간 투자에 있어서 또 그렇고 규제계획에서 그렇습니다. 다만 규제계획에서 보시면은 표현은 조금 그 방향을 제시했지만 내용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. 거기에 공유경제 얘기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이제 천명을 한 것이고요. 또 어저께 경제장관 방향까지는 청와대가 인정한 겁니까? 뭐 그거는 청와대라기보다도 전체 협의를 다 거쳤다고 김부총리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고. 예. 뭐 저는 뭐 사실 조금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. 생산적인 격론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과 기업의 그 또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당사들이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면서 된 것이 이제 어저께 나온 결과고 다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말 내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존경하는 김경엽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.